네,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이 개념을 모르면요, 주식 10년에도 발전하지 않는다고 제가 과감하게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있잖아요. 아마 새롭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들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요, 오늘 더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제는 제가 승률 80% 기법이 의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다 오늘 정리할 건데요. 글이 기니까 제가 이제 글들을 제가 영상으로 이제 영상이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핵심 요약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이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한테 보세요. 너무 고마우게 보세요. 이 세상에 찡고 있으면서 잘 가르치는 분이 한 명 있다면 저라고 이렇게 너무 이 좋은 댓글이 제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뭐지? 이분 질문을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오늘을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좀 이따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텐데 주도주 아닌 곳에서 미술을 써서 한 방에 크게 손실을 본 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꾸준하게 수익 보다가도 한 번에 크게 손실 봐갖고 멘탈이 나간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크게 잃었던 그런 적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조언인 같은 게 있다면 듣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남겼길래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오늘 진짜 이 개념을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제 영상이 좀 긴 편이죠. 1시간 정도 가잖아요. 근데 오늘도 좀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앞으로 주식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과연 한번 감히 확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승률과 손익비에 대한 고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주식에 적용해 볼게요. 이건 사실 도박판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카지노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이 카지노 있잖아요. 이 카지노라는 그런 블랙잭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요, 어떤 이제 되게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유명한 박사가 이 카지노에 대해서 이제 막 논문까지 쓰면서 이런 승률과 손익비에 대한 그런 고찰을 한 논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주식시장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적용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식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들을요,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오늘 인지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주식 인생에서 발전을 아마 할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면은요,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다룰 건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지만이 세 번째 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에 구독자가 막 200~300명씩 좀 늘더라고요, 요즘에요. 많이 늘 때 300명, 적게 늘 때는 한 100명, 200명씩 느는데요. 이분들이 최근에 제 영상들을 계속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 구독자 시청 비율이 70% 정도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구독자들이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내용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계속 꾸준하게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승률과 손익비의 관계. 제가 글로 진짜 길게 썼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할게요. 이 글보다는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승률과 손익비에 대한 관계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승률은요, 베팅할 때 내가 이길 확률이에요. 이거. 그쵸? 승률은요, 내가 베팅할 때 이길 확률.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져갖고 거의 5대5잖아요. 주사위는 6이 나오면은 홀짝 이런 식으로 이제 홀이 나오냐 짝이 나오냐 거의 50%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률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베팅할 때 이길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익비는요, 뭐냐면요, 평균 손실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손익비 1대1, 손익비 1대 0.5.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10% 수익을 볼 때 10% 손실을 볼 때 10% 이익을 보는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10% 손실을 본다면요, 5%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승률이 50%라면은 10% 손실을 볼 때 5% 이익이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실패하겠죠. 이런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승률이 아무리 좋아도요, 손익비가 나쁘면 수익이 안 생겨요.
반대로 손익비가 아무리 좋아도요, 승률이 나쁘면 역시 수익이 안 생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승률과 손익비를 좀 조화시켜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돈을 벌려면요, 승률이 되게 엄청나게 높던지, 그쵸? 아니면 손익비가 높던지, 아니면 둘 다 높으면 가장 최선이겠죠? 둘 다 높이는 방법도 마지막에 설명드려요. 이 두 가지, 한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률과 손익비의 조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승률을 높이고 손익비를 타협하는 매매를 할지, 아니면 손익비를 높이고 승률을 어느 정도 타협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매매 접근법에 이제 주식에 적용시키면요, 매매 접근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거에 가중치를 두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는요, 손익비에 대한 조화, 승률과 손익비에 대한 조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짧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승률에 대한 오해와 손익비에 대한 조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사례를 통해 갖고 이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동안 블로그에서 주식에 대한 내용을 2000개 이상 다뤘잖아요. 그럼 제가 거의 대부분 어떤 주식에 대한 모든 주제를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글들을요, 지금 제가 영상화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그래서 오늘 이 글은요, 이 전체적인 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중 베팅에 관한 글들이 제 블로그의 내용 탑3 안에 들어가요. 이거는 탑 10이에요. 그만큼 내용 자체가 좋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영상도 오늘 괜찮다고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보세요. 제가 요약 형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예를 통해 갖고 먼저 설명드리는 게 빠르겠습니다. 승률에 대한 오해와 이제 승률과 손익비에 대한 조화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볼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승률이 높은 기법이면요, 그쵸? 승률이 이렇게 높은 기법이면 그것이 좋은 매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률만 고려하고 이 손익비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으면요, 되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래 이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 한번 이 승률 80% 한번 보세요. 10번의 매매를 할 때 8번을 이기고 2번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의 손익비는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 1대 0.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볼 때 2%의 수익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매매당 1000만원으로 베팅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액 베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계속 똑같은 돈을 베팅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정률 베팅이라면요, 이게 순서에 따라서 수익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률 베팅은 나중에 비중 베팅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할 때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승패 순서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액 베팅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당 내가 이제 4천만원이 있을게요. 그러면 4천만원에서 25% 비중이면 1000만원이죠. 이 1000만원을 한 종목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한 매매당 무조건 1000만원으로 정액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승률이 80%니까 10번 매매하면 당연히 8번 이기고 2번 실패하겠죠? 8번? 승률이 좋죠. 그렇지만 손익비가 이래요. 10% 손실 볼 때, 10% 손실이잖아요. 2번요? 제가 잘못 쓴 거, 여기 있구나. 이거 잘못 썼다. 마이너스 10%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100만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손익비가 이제 10% 마이너스 손실 2번 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0% 2번 봤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때 수익은요, 8번 이겼는데 2% 수익밖에 안 돼요. 여기요. 그러니까 손실 10% 볼 때 수익은 2%, 1대 0.2 비율이라는 게 그겁니다. 한번, 그쵸? 평균 손실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비율로 나타낸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요, 한번 볼게요. 2% 수익부터 20만이죠. 1000만원대 베팅했으니까. 그래서 8번 수익 봤어요. 그럼 얼마예요? 160만원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손절 볼 때 마이너스 100만씩이에요. 그쵸? 2번 손실 봤죠? 2번 졌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00이죠. 그럼 어때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0만이에요. 웃기죠? 승률이 80%인데 손익비가 좋지 않으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누적 손실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 결과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승률 50%라고 가정할게요. 승률 50%예요. 근데 손익비가 1대 1.5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 손실을 볼 때요, 10% 손실 볼 때 15% 이익을 본다는 뜻이에요. 손익비가 좋은 거죠.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한 번 매매당 1000만원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매에서 10번째 매매할 때 승률 50%니까 5번 이기죠. 이길 때는 얼마? 150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쵸? 질 때는 얼마?
마이너스 100만. 마이너스 10%니까, 그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럼 얼마예요? 총 합산을 해보면요. 플러스 50을 다섯 번 하면 되죠. 그럼 250만이죠. 그러니까 승률이 50%여도 손익비가 좀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1대 1.5로 수익 볼 때 15%, 손실 볼 때 10%. 그러면 우리는 계속 누적극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갖고 뭐를 설명을 해볼 수 있냐면요. 확률이 80%여도요. 승률이 80%여도 손익비가 좋지 않으면요. 우리 방금처럼 손실을 이제 손절을 10%로 잡고 이익을 2%로 잡는 이런 손익비라면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적어놨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극단적으로 승률이 90% 이상 이상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요. 계좌는 파랗게 멍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증권 전문가들이 승률 80% 기법, 승률 90% 기법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승률 80% 기법, 90% 기법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손익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요 손익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저는 승률 99% 기법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극단적으로요 매수하고요 1%일 때 수익으로 팔고 손절은 마이너스 99%로 설정한다. 그건 거의 승률 99%에 넘는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손익비를 고려하지 않은 확률은 의미가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으니까요.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승률이 80% 이상이면 무조건 좋고 승률이 30% 이하라면 무조건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투자에서 승률이라는 그런 개념만 그런 단일 개념만 집착해갖고 수익을 보려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의해서 승률에 대한 오화 순위비가 좋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제 오늘 다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읽어보시면 잠깐 스톱해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말로 한 것, 글로 쓴 거를 지금 영상으로, 지금 말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길어지니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짧게 요약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요. 승률과 손익비를 높이면서 수익 내는 방법. 그러니까 승률에 가중치를 둘지 손익비를 가중치를 둘지. 이 내용이 진짜 오늘 주식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세요. 주식하는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제는. 그럼요. 승률과 손익비를 높이면서 수익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매는 승률을 가중치를 둬야 되고요. 어떤 매매는요, 손익비의 가중치를 좀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승률과 손익비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승률과 손익비에서 이 승률을 높이면서 수익 내는 현명한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뭘까요? 다 아시겠죠? 여기 딱 보시면 나오니까. 잠깐 볼게요. 그게 단기 매매입니다. 기본적으로 승률을 높이면서 수익 보는 방식이 단기 매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눌림과 돌파 이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 때요. 단기 매매는요. 이렇게 승률을 좀 높여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들어갔어요. 내가 여기서 샀을 때는요. 이미 큰 파동을 줄 거라고 판단하고 샀단 말이에요. 돌파로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매매할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대1의 그 손익비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서 3% 먹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3% 손절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는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요. 손익비는 1대1로 잡는다고 치고,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손실이면 3% 수익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 수익이죠.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크게 보지는 않아요. 단기 매매에서는. 여기서 딱 맥점이 돌파했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역시 떨어지면 3% 손절이고 3% 이익입니다. 확률이 50%만 넣으면 그러니까 확률이 50%만 넣으면요, 제가 들어가는 자리가 확률이 50%만 넣으면 손익비는 같기 때문에 확률이 높이면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잘 사려는 지점이요, 딱, 뭐라고 해야 되지?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도주를 좀 잘 보고 돌파랑 눌림을 잘 한다면은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들어갈게요. 못 올라갔어요. 그럼 바로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승률과 손익비는 1대1로 맞췄다는 가정이면은요, 3% 잘라야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그거 가져가는 거는 방금 말한 손익비를 고려하지 않은 매매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의미 있는 파동이 또 나온다고 판단했을 때 여기서 들어간다면요, 또 역시나 위아래로
3% 3% 이런 식으로 보고 여기도 의아료로 3% 3%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단기 매매에서는요 자기가 들어갔을 때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진입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50% 무조건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50% 넘는 자리에서 당연히 들어가겠죠. 전 개인적으로 한 7, 80% 되는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매매할 때. 근데 손익비는 1대1로 맞추기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매매가 장기화 될수록요 저는 승률이 높은 매매를 하잖아요. 단기 매매에서.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고정 1대1을 같다면 승률이 높은 매매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기는 게임이에요. 단기 매매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수들 있죠? 단기 매매한 고수들은요 최소 손익비 1대1 이상, 물론 이거보다 큰 구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로 설명드리는 게 편해서 1대1을 고정으로 딱 맞춰야지 이야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3%씩일 때 3% 손실 둘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갈 때 손절이 익절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승률을 높이는 적냐? 50% 이상만 된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런 매매가 장기화 된다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겠죠. 단기 매매에서는.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는요 이런 승률을 좀 높이는 자리에서 들어가 갖고 손익비는 고정시켜갖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1대1이라든지. 그래야 장기적으로 성공해요. 제가 왜 지금 이거를, 이런 단기 매매로 설명했냐면요. 보세요. 단기 매매는요, 오전장에 크게 상승해서요, 오후장까지 유지하는 주식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오후장까지, 이거는 이제 상한가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오후장에 어떻게 이렇게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 여기서 사갖고 손익비를 크게 잡으려고 하다가요, 나중에 다시 손실로 가는 경우가 진짜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매매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단기 매매는요. 단기 매매에서는요, 손익비를 너무 크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로 접근을 하다가는요,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오후장에 가면 갈수록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손익비를 일정 정도 고정시켜갖고 매매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고, 지금 고수들의 매매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타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렇게까지 손익비를 크게 극대화시키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는요. 줄 때 먹어라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대신에 확률 높은 구간에서 줄 때 먹어라 이런 표현이겠죠. 손익비 맞추고. 그래서 이런 매매로 하는 게 단기 매매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볼게요. 승률과 이제 손익비에서 손익비를 높여가면서 수익 내는 현명한 매매 방식이 뭘까요? 우리가 이게 많이 들어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본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 추세 매매 뭔지 아시죠? 추세 매매에서 중요한 원칙이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손실은 작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실은 작게, 그리고 이익은 크게. 그쵸? 이거 단기 매매에 해당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추세 매매에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손실은 작고 이익은 크게 먹으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 대가들이 책들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손실은 작게, 이익은 크게. 그쵸? 그게 이제 사실 추세 매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손실은 작게 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손실은요 작게, 또 이익은 크게 하라는 그런 말의 그런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이익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무한대로 열어둘 수 있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그쵸? 내가 여기 샀어요. 이익은 열려있어요. 위로 쭉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은요, 좋은 종목을 추종 매매를 한다면요, 이익은 무한대로 두고요, 손실은 고정된 값에 두라는 의미예요. 내가 여기서 샀어요. 예를 들면 추세 눌림에서요. 그럼 손실은요 마이너스 10%로 그냥 고정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0% 떨어졌죠. 내가 산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반등하리라고 생각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리 생각했는데 그냥 마이너스 10% 떨어져서 그럼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은요 결정된 값, 고정된 값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요, 시장은요, 수익은 시장이 주지만 손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수익은요 시장이 주지만 위험은 우리가 손절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그 무기는 개인 투자자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추세 매매 일맥상통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맥스트 사례로 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맥스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계속 추세가 하향하죠? 이거는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추종 매매 그런 종목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 이 종목은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접근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왜냐면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접근했다 칠게요. 여기서 많이 접근했어요. 접근했다 치겠습니다.
근데 보통요, 여기서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요, 여기서 접근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매매 접근합니다. 익절은 한 10%로 고정을 두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추세 추종. 익절은 내가 10%만 나오면 던져야지. 그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염두하지 않아요. 그냥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집니다. 왜냐하면 아세요? 바닥권 종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아니란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특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유명한 그런 패턴, 유명한 패턴 있잖아요. 이런 막 밥그릇 패턴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밥그릇 패턴으로 보고 나서, 이거는 거의 바닥권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10%는 올라가면 고정대 값에 둘 거지만요, 떨어지면요, 그 떨어진 손절을 안 할 생각으로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바닥권요. 떨어지면 더 사갖고 탈출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이익은 무한대로 키우고 손실은 고정값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요, 이익은 고정값에 쓰고 손실은 오히려 무한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셔요? 이런 매매는요, 이런 거 잘못 하나 막죠. 웨스트 같은 거. 아까 손익비 제가 배웠죠. 승률이 아무리 좋더라도, 승률이 80% 이상이라도요, 이런 거 하나만 맞죠? 그러니까 10종목에서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가버려갖고 손실이 무한대로 커져버리잖아요? 마이너스 7, 80%로. 그러면요, 손실로 전환돼요, 모든 계좌가. 이해되시죠?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요, 결국 하락장에 가면요, 큰 손실로 귀결되는 경우가 100%예요, 100%.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그래서 이거예요. 이익은 고정값으로 두고 손실은 무한대로 두는 이런 매매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해서 계좌가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의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저한테. 여기서 그러면 손실에 대한 고정값을 얼마가 적정한가, 내가 이 손실을 얼마 정도로 통제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비중 조절론에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알아야 될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3% 룰, 이 증권가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3% 룰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세에 따른 비중 베팅 노하우에 대해서 켈리의 법칙과 켈리의 공식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정값, 손실은 어느 정도 고정값으로 두는가,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수학적인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룰게요. 지금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 몰라도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말할 핵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추세 추종 매매를 해서 성공하려면요, 이익은 오히려 반대로 무한대로 두고 손절을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고정값으로 더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요, 투자할 때 자신의 한 번의 매매 실패가 나올 때요, 얼마의 손실을 나는지 미리 알고 있는 투자자 있잖아요. 아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3%를 전체 자산의 3% 손실일 때 손절한다는 거.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30만원 떨어질 때 손절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손실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확정시킬 수 있지만, 이익은 이제 추정 매매할 때 수익이 잘 나오면 이익은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미반도체로 설명해보세요. 차트 보고 설명하기,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요. 차트 반짝거리면. 보세요. 주도업종, 주도주 추세 추종 전략 매매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주도업종 대장주에서 그 힘을 발휘해요. 추세 추종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기서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주봉상 여기서 추세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박스권을 돌파해요. 그리고 또 추세가 이렇게 터지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추세 하단, 그러니까 보통 추세 추종 매매는요, 이런 매매가 많아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죠. 그러면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이런 구간이에요. 이 추세 눌린 구간이에요. 왜냐면 손절은 자기가 확정시킬 수 있거든요. 짧게 어느 정도 여기가 손절선이라고 하면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하겠다. 이런 추세는 짧게 손절은 짧게 고정시킬 수 있지만요, 먹으면요 진짜 크게 먹거든요. 특히 대장주, 주도업종, 주도주 매매, 그런 것들 해당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으면서 확률도 높은 자리가 이런 구간이에요. 추세 하단, 상승 추세에서 하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왔어요. 33%, 50%까지 익절할 수 있을 거. 한번 한미반도체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걸로. 왜냐면 예전에 제가 저 차트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일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했다고 칠게요. 제가 이거를 추세 하단이라고 볼게요. 이런 구간들을요. 이런 구간들을 추세 하단이라고 보면요, 보세요. 한 40%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내 40% 못 먹고 33% 익절했다고 할게요. 내가 지금 추세 추종에
매매에서도 약간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쭉 먹는 게 아니라 중장기가 아니라 그냥 스윙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이해가 편하니까. 익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추세 하단으로 다시 왔죠. 근데 내가 이 손절은 여기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 저점 떨어지면 추세 깨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45% 익절을 했죠. 내가 손절은 마이너스 10%로 고정시켰고 익절은 무한대에 열려있지만 그냥 스윙 관점이니까 이 장대 양봉 나오면 던진다는 판단하에 한 40% 45% 던졌다 칠게요. 더 못 가져가고 한 78, 더 가지만 한 여기서 던졌다 칠게요. 그럼 또 익절이죠. 45% 익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추세 하단으로 떨어져요. 이게 왜 추세 하단인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저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갖고 판단하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이렇게요. 이해하기 쉽게요. 저기서 터졌고 추세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요. 여기서 또 접근했다고 할게요. 추세 하단에서. 이익은 제가 마이너스 10%로 고정시켰어요. 손절은요. 근데 좀 기다리니까 이렇게 터졌어요. 여기도 한 30% 수익이죠. 근데 더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더 가져갔다 칠게. 그럼 여기서 손절하나요? 아니죠. 여기 어차피 안 떨어졌잖아요. 여기 밑에 추세 하단이요. 그쵸? 10% 고정값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50%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어디서 이렇게 매매했던 간에 어쨌든 한 30% 수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세 하단이라고 여기서 이제 추세 하단이라고 접근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 12% 올라가는데 익절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전고점 도파할 거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정시킬 수 있죠. 마이너스 10%로 최소한 이 정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추정 매매했다면요. 33% 뭐 50% 내외 익절, 50% 내외 익절, 뭐 30% 내외 익절 이렇게 막 해서 수익률도 좋고 손익비도 좋죠. 근데 어때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추세 깨졌을 때 손절은요. 마이너스 10%로 끝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매매는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떨어지는데 할 이유가 없죠. 추세 추종 매매는 결국엔 추세가 좋은 종목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추세가 깨졌는데 왜 해요? 이런 걸.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구조로 매매하신 분들이요. 주도업종 대장주 추세 눌림 매매에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게 스윙 관점에서 보였지만 이게 중장기 관점에서 가져갔다면요. 엄청 크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추세가 안 깨지고 계속 상승했거든요. 예, 주봉상요. 여기 보시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이 추세가 안 깨지고 계속 상승했어요. 만원대부터 얼마까지 상승했냐면 16만원까지. 그래서 추세 추종은 20만원, 20배가 거의 가는 건데 추세 추종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손절할 나올 구간이 안 나왔거든요. 중장기적으로도. 그지만 이제 제가 스윙 관점에서 설명을 좀 편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럴 때는 결국에 고정값, 추세 매매에서 손절 마이너스 10% 고정값을 가지만 어때요? 이익을 볼 때는 무한대로 볼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 뭐, 이 스윙 관점에서도 손익비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승률과 손익비에서 손익비를 높이면서 내는 수익 내는 현명한 방식이 이런 추세 추종, 주도업종, 주도주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제가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결국엔 잘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매매를 해야 돼. 좋은 매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매매의 정의는 뭐예요? 그쵸? 추세 추종 매매에서 좋은 매매는요, 승률과 손익비가 동시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좋은 자리가 나올 때, 추세 하단에서 눌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주도주, 대장주, 그런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ABL 바이오, 어저께 영상만 찍어도 ABL 바이오 찍었잖아요. ABL 바이오, 어때요?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이 지금 추세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순환이 도는데, 이걸 볼게요. 이걸로 보세요. 어때요? 이 추세 여기서 터졌다고 생각하고 거래량 터졌죠? 이제 주봉까지는 안 보여드릴게요. 일봉만 한번 보세요. 추세가 이게 상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제가 추세 볼 때 이 진한 선 있죠? 진한 선을 좀 자주 보거든요. 영역으로 잡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세요. 추세 상단이죠? 추세 추종 매매했을 경우에는요, 거래량 터졌고, 여기서 이제 고정값을 두는 거죠. 마이너스 10%를. 근데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져갔다도 한 60%씩. 그리고 이제 스윙 관점에서도 던지고, 다시 추세적으로 눌리죠, 여기요. 그럼 다시 여기서 고정값 마이너스 10%를 두고 장대 양봉 나오면 한 여기까지 나왔네요. 한 50% 넘게 나왔지만 여기서 던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세하던 다시 가면 잡고 어때요? 여기까지 가져갔을 수도 있겠죠. 50% 이상. 하지만 결국에 고정값을 두면 손실이 안 나오고 이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단기 매매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접근했잖아요. 그거는 손익비를 고려하는 매매가 아니라 그렇죠? 이 강한 파동이 나왔을 때 당일 주도주에서 강한 파동이 나왔을 때요. 그렇죠? 이 승률 매매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해되시죠? 아까 승률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사는 구간에서 파동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진입해서 손익비는 어느 정도 1대1로 고정시키면서 승률을 높이는 매매 방식으로.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추세 매매냐 아니면은 손익비 매매냐에 따라서 추세 매매가 확률 매매냐 아니면은 손익비 매매냐 이거는요. 방금처럼요.
매매 그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추세 매매는 약간 인내가 좀 필요해요. 지금 방금처럼요. 좀 일봉상 좀 며칠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래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물량을 다 팔면요, 나중에 이게 날아갈 때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의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때 여러 번에 거쳐서 분할 매도 하면서요, 다시 추세 눌림 오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왜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이제 이거 한 번에 이건 크게 성공했지만 또 한 번에 가져가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잠깐 설명드리면, 가령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가요, 크게 한 7, 80% 수익권인데 나중에 다시 밀려버리면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 있거든요. 수익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나중에 떨어져 버리면 추세가, 실제로 에코프로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 그 고점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수익권이 한 50%였는데 뭐 하나도 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손절 마이너스 10%, 20%로 가고, 그거 손절 못하고 지금 마이너스 50%까지 간 사람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정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날 때는요, 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크게 욕심을 노렸는데 50%까지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정값 마이너스 10%였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0% 가면 떨어지면요, 거의 추세가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던져야 돼요. 이거 미련, 나 옛날에 50%, 100% 수익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니, 아니야, 나 존버할래,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익절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는 잠깐 설명드렸어요. 여기서의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매매법, 좀 약간 확률을 높일지 아니면 손익비를 높일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제가 결국요, 좋은 매매라는 건 추세 매매에서 승률과 손익비가 동시에 좋은 자리지만 그런 자리가 꼭 아니더라도 어때요? 그 손익비를 좀 높이는 그 매매 구조로 가야 되겠죠? 승률을 좀 낮추더라도.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매매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ABL 바이오 사례를 통해서 또 요약을 해봤는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한양행도 요즘에 유한양행, 그쵸? 이것도 어때요? 지금 보시면 추세 살아나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여기서 났다고 치면요, 여기 추세 하단에서 이런 데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비를 좀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렇게 추세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손절은 내가 고정값을 두는 거고, 이게 나중에 얼마나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도업종으로서 추세 추종으로 갈 때는 손익비를 좀 더 고려를 해갖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결국 요약하면요, 추세 매매의 성공은요, 이 추세 매매의 성공은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반대로요, 아까 반대로 손실에 대해서는 고정값을 주고요, 이익은 무한대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익절은요, 짧게 가져가고, 그쵸?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손절은 무한대로 가져가는, 이런 실패하는 투자자들 대부분이, 초보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런 식으로 갑니다.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의 전환을 제가 좀 시키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세 줄 요약하고 세 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세 줄 요약하면요, 승률과 손익비는 결코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승률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손익비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승률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둘의 반비례 관계를 고려해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통계적으로 다 냈어요. 그러니까 승률을 70%로 맞출 때 손익비는요, 최소 손익비는 1대 0.454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10%라면요, 손실이 10%라면 수익은 최소한 4.3%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승률 70% 기법은요. 그리고 반대로요, 승률이 낮아요. 승률이 30%죠? 그러면요, 최소 손익비는요, 1대 2대 3. 1대 2.3,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실이 마이너스 10%일 때 최소한 수익은 23% 이상을 먹어야지만이 승률 30% 매매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승률과 제가 손익비의 그런 통계를 책을 통해 갖고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그 승률이랑요, 이 손익비랑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승률이 높으면 손익비는 이 정도 맞춰야 되고요, 승률이 낮으면 손익비는 이 정도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률이 50%면 1대1이면 결국에는 수수료로 깎아먹어갖고 지겠죠? 수수료까지 고려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승률이 50%라면 1대1이 아니라 1대 1.2든 3이든 뭐 1.2 높여야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요. 승률과 손익비 따로 떼어놓지 말고 반비례 관계 고려해갖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승률 자체를 보수적으로 50%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그 수준에서 손익비를 극대화하든지 아니면 승률을 적당히 높이는 선에서 손익비를 타협하는 매매 구조를 확립해야 돼요. 방금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고민해봤죠. 제가 지금 주식에다가 도박, 이게 원래 도박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걸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제가 단기 매매에서는요 승률을 높이는 매매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률을 아까 높였죠. 제가 파동이 그런 나오는 구간 있잖아요. 그런 나오는 구간에서 승률을 좀 높였어요. 7, 80% 승률이 나오는 자리. 그리고 손익비는 제가 타협했죠. 손익비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1대1 정도로만 할게요. 그럼 결국에 승률이 높은 방식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단기 매매는요, 제가 이제 확인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확인 매매가 경험사 승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돌파가 확인되고 접근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접근한 구간에서 파동이 바로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매매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건 기준이에요. 확인 매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중장기나 아니면 스윙이라든지 이런 추세 매매 있잖아요. 주도업종, 주도주 추세 매매에서는요, 손익비를 높이는 매매 방식, 방금 설명드렸죠? 손실은 고정가에 두고 이익은 무한대로 가는 그런 손익비를 높은 방식. 뭐 이게 1대2든 1대3이든요. 1대3이든 손익비가 좀 높은 게 좋습니다. 많이. 그래서 승률은 조금 양보를 하는 구조로 가도 돼요. 확률 50%가 아니라 확률 40%여도 손익비가 높으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특히 업종에서 주도업종, 주도주 잘 선택하면 그런 매매가 장기적으로 성공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매매는 예측 매매가 손익비가 좋아요. 이 추세 매매는 무슨 뜻이냐면 단기는 확인 매매라고 했죠. 어느 정도 돌파 딱 나오고 그리고 돌파 후 눌림 나올 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손익비 이 추세는요 예측 매매가 손익비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하고 눌림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추세 하단이니까 여기서 반등 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 예측하고 이렇게 이미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 가는 거 이렇게 여러 데서 막 들어가면 손익비 크게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해요. 미리 이게 주도업종이라는 걸 파악하고 주도주라는 걸 파악하고 추세 하단에서 예측하고 구간을 잡아갖고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손익비가 크게 나와요. 손익비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측 매매가 손익비가 좋다고 얘기한 겁니다. 추세 매매에서는 이 승률을 양보하는 구조 이해되시죠? 손익비를 높이고 승률을 조금 또 떨어지더라도 이런 추세 매매 할 때는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 줄 요약을 하고 나서 영상을 다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요 지금 이제 이해되시나요? 승률 80% 기법이 의미가 없는 이유가 손익비를 고려하지 않고 승률만 높은 매매는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 이 손익비에 대한 개념, 확률과 손익비를 같이 이렇게 좋아해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을 모르면요 주식 10년에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너무 승률에 집착하는 그런 매매 하다 보면요 그런 그런 뭐 증권가 전문가들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 종목 있다. 내가 바닥을 잘 잡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광고할 때만 90% 수익 보고 뭐 엄청나게 다 수익을 봤다. 막 이런 종목들 막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승률만 따지고 손익비를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8개 수익 봐갖고 승률이 엄청 좋아하고 봤다 칠게 10% 수익.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두 개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두 개의 안 좋은 종목들, 아직 청산하지 않은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떨어져갖고 마이너스 7, 80%도 간 종목이 있다면요.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수익을 본 이런 확률 높은 그런 종목 매매도 할지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초보자들이 인지를 못하고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대략 이해가 갔을 거라고 봐요. 단순히 승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손익비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제가 오늘 이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질문을요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답변을 작성을 했는데 그걸 보고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예, 여기 한번 보겠어요. 제가 답변이 이렇게 났는데 읽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빠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꾸준하게 수익을 보더라도 한 번에 크게 손실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매매가 잠시만요. 자꾸 문자가 오네. 이분이 하는 매매가 확률 매매인지 손익비 매매인지 스스로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단기적으로 확률 매매를 하는지 아니면은 추세 매매에서 손익비 매매를 하는지 이걸 구분해두고 단기 매매처럼 손익비가 1대1 이상의 확률 높이는 매매라면요 손절을 칼같이 해야 돼요. 칼같이. 그리고 제가
비중 베팅에 대한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오늘은요, 정액 베팅이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1000만원, 예를 들면 1000만원으로 들어갔을 때 똑같은 1000만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목을. 그리고 거기서 손익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큰 추세 매매라면요, 확률이 떠들더라도 잦은 매매보다 큰 추세를 보고 버텨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요, 이 비중 조절 있잖아요. 비중을 뭐 미수 써갖고 뭐 갑자기 크게 먹으려고 하는데, 일단요, 미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미수랑 신용은요, 일단 실력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큰 뭐라고 해야 되지, 손익비도 고정시켜놓고 수익이 좋게 나오는 매매인지, 그걸 그런 본인만의 통계적인 그런 것들이 확립이 돼야지만 그 비중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력이 향상되고 깊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이 비중 조절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정액 베팅으로 접근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액 베팅이라면은 내가 1억이 있어요. 종목당 예를 들면 25% 2,500만원 정도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승률과 이제 손익비를 따지고 이제 여기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를 매매를 많이 해보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액 베팅을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액 베팅이 안 되는 성격이라면요, 나 만약에 통장에 1억 있는데 나 2,500만원씩 못 들어가겠어. 그냥 막 난 좋은 종목 보면 그냥 1억 베팅하고 막 미수를 풀빵 때려, 막 이런 성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실패하는 루트가 그런 루트거든요. 처음에 단기 매매 할 때요. 그러려면요, 그런 성격이라면요, 일단 계좌를 여러 개 나눠요. 단기 계좌도 아니 나누고 증권사도 여러 개 나눠버리세요. 그냥 미리 차단해버리세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다 들어가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냥 분할 매매 안 하고 그냥 비중으로, 거기서 좀 더 극단적인 성격이랑 빈수 풀판까지 때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망합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고수들도 그렇게 해갖고 망하는 경우 많아요. 실제 제가요, 살아남은 고수들, 제가 지금까지 20명이 넘게 많은 고수들을 언급해드렸죠. 여기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좌 박살난 사람도 있어요. 20명의 고수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기서 절반은 다시 다 나가리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생 상품은 더 심하거든요. 자살한 사례도 많습니다. 1000억, 2000억 벌어도요, 그거 다 날려갖고 자살한 사례도 우리나라에서 몇 명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이 승률도 좋고 손익비도 좋은 매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벌겠지. 근데 또 욕심이 과도하게 들어갔고 크게 베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제가 누군지는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요, 주식 이 파생판이라든지 이 주식 여기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 오랫동안 지금까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말 안 해도 유명하신 분 몇 명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 정액 베팅이 안 되는 사람이면요, 계좌를 무조건 나누세요. 이거를 부동산으로 나눠도 되고,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억 있다면요, 단기에는 뭐 1000만원, 수익에는 한 5천만원, 중장기에는 한 4천만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나눠버리겠어요. 철저히 구분하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저는 단기 매매 하는 분들도요, 오전장, 그래서 오전장, 오후장 계좌를 좀 나눠서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장에는 좀 파동이 좋고 괜찮은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내가 1000만원으로 한다. 오후장 계좌는요, 그냥 100만원 세팅을 해갖고 이걸로 연습을 하는 거죠. 왜냐면 수익 잘 내기 어려운 시간대에서 굳이 이렇게 큰 비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계좌를 좀 나누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매매하면서, 그리고 매매하면서 단기나 수익 매매라면요, 수익금 날 때 절반은 출금하세요. 예.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정률 베팅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비중 매매에서, 오늘은 제가 정액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정률 베팅이라는 거는 결국에 수익이 계속 나면요, 그 수익금으로 또 계속 베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수익 나다가도, 그러면 커지겠죠, 계좌가? 수익이 계속 난다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한번 그 손실을 볼 때요, 이게 계좌가 이렇게 금액이 쌓이다가 나중에 손실을 보게 되면요, 이게 크게 손실이 나거든요? 그게 절반은 항상 수익금, 예를 들면 100만원 난다. 50만원 정도는 출금한다는 뜻이죠. 이걸 계속 출금하세요. 수익을 빼세요. 그리고 나중에 손실이 날 때 다시 조금씩 채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손실 볼 때는요, 추가 입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내가 1000만원으로 1천만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0만원 정도를 제가 빼놨어요. 여기서 한 10만원 손실 본다 그러면 10만원씩 이렇게 채워갖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액 베팅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수익이 안 나고 막 손실이 계속 난다, 그럼 추가 입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자신의 매매가 손실이 난다는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되고, 뭐 예를 들면 기법이 확률이 80%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맞아. 이것도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됐냐? 그건 시장이 하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장이 별로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자신의 매매가 잘못됐다는 기보다도 시장이 뭔가 잘못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줄이라는 뜻이에요. 추가 입금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복귀를 통해서 이제 매매하다 보면요, 복귀할 거 아니에요. 이 복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익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지금. 그리고 수익날 매매 구조를 확립할 때, 그 다음에 비중 조절에 대한 그런 베팅 노하우를 좀 배우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이거는 시간이 나중에 또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또 추후에 다뤄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필살기이기도 한데, 댓글 200개 이상 달리거나 아니면 좋아요 1000개 이상 아니면 구독자 1만 명 달성할 때 제가 비중 조절에 대한 베팅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시중에 많은 고수들이 있잖아요. 고수들 중에서도 반짝 상승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중 조절 잘못해갖고 망한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 말고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살아남아갖고 아직도 견고한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고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짝 상승했다가 반짝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고수들 말고 꾸준하게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지금까지 살아남아갖고 안정적인 수익을 낸 사람들은요, 이 비중 조절 및 베팅 노하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반짝 스타가 아니라 진짜 뭐라고 해야지, 베테랑처럼 계속 살아남아갖고 꾸준한 수익 내시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풀기는 조금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들 달성하면 풀게요. 왜냐면 이게 정말 약간 이거를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살아남다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요, 이걸 다루기 전에 이 세 가지부터 하세요. 잘못된 습관으로 반복적으로 나는 손실나는 타점을요, 파악을 하고요. 승률이 높고 손익비 높은 구간 한번 찾아보세요. 단기든요, 스윙이든요, 이런 타점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소 3개월 이상 매매 연습을 통해서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승률과 손익비 이 조화를 통해 갖고 수익 나는 그런 좋은 매매 기법을 만들었다면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 가는 겁니다. 여기 있죠? 비중조절 위에 베팅 넣어.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계좌가 빠르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 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분 좀 저한테 좋은 힘을 주시는 댓글들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좀 이렇게 댓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게 맞는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해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마감하고 찍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